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색과 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반다이크 브라운, 그림 좀 그린다 싶은 분들, 화가들도 모를 수가 없고 미대 지망생들의 국민 물감 중에 하나예요. 자, 갈색 물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색깔 중 하나입니다. 반다이크 브라운. 이 색깔 정말 사랑했던 국민 화가가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유화 잘 그리는 EBS의 밥 아저씨가 즐겨 썼던 색깔이기도 합니다. 반다이크 브라운. 화가 이름으로 유명한데 요즘에 축구선수 유명한 리버풀 선수가 있거든요. 반다이크 브라운 하면 그 축구선수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이 색깔의 이름의 기원은 요 화가입니다. 안토니 반다이크 혹은 안톤 반다이크라고도 많이 부른 것 같은데 플랑드르 화가입니다. 그리고 루벤스의 제자면서 후배, 루벤스 공방의 수석 제자 출신인데 갈색 잘 쓰면 진짜 고급진 그런 느낌 나오죠. 그 SNS에 사진을 보정해서 올릴 때 보정 필터 중에 분위기는 저체도의 갈색 느낌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색감의 원조가 이 화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초상화가로 이제 명성 쌓다가 영국 왕실에서도 활동을 했던 그 초상화로 특히 유명한 화가죠. 나중에는 루벤스와 인기를 다툴 정도로 초상화하면 반다이크다. 잘생겼죠. 꽃미남이에요. 옛날부터 잘생긴 화가들은 얼굴값 하잖아요. 또 바람둥이로 좀 유명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 귀부인과 이게 좀 그려주다가 이렇게 좀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 물감 이름 요거 만만해요. 요 색깔 자주 보일 거야 앞으로 이제 아는 만큼. 그래서 요 색깔 이름 나왔을 때 야, 이 색깔 기원이 뭔지 아냐고, 이 화가 이름 기원된 거라고 이렇게 좀 아는 척하면 되게 좋죠. 요 비슷한 포즈의 자화상이 많아요. 손이 진짜 길죠. 피아니스트 손 같아. 손도 이뻐. 워낙 반다이크가 요 색깔 계열을 많이 써서 반다이크란 이름이 지어졌대요. 잘못 아는 경우에 요 반다이크가 만든 물감이다 라고 알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 요 반다이크가 즐겨 썼던 요 계열의 색깔이기 때문에 반다이크라고 부른다. 베니스 상인 출신의 인물이에요. 루카스 반 우펠이라는 인물의 초상화입니다. 요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 많은지 요거 컨버스죠? 지구본 같은 거 있고 아닌가? 요 상인이고 다양한 문물에 관심 많다는 거 이런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저는 요런 디테일을 유심히 보거든요. 요거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연출한 겁니다. 이런 거는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냥 찍지 마시고요. 이런 포즈, 손 디테일 한번 신경 써보세요. 그러면 사진의 레벨이 달라져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거 알고 좀 찍으면 정말 고급진 사진이 나오죠. 유명한 또 갈색 물감 중에 하나가 번트 엄버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렘브란트가 요런 계열을 많이 써서 요거를 가져왔는데 렘브란트 브라운이라고 따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라서 소개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렘브란트가 요 색깔 계열을 많이 썼는데 이 엄버라는 색깔이 광물에서 추출한 건데 산화철, 산화망간을 함유한 천연 갈색 안료에서 나온 거예요. 밝은 갈색부터 적색깔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버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색깔이란 게 아니죠. 번트 엄버는 뭐냐면 요 광물을 태운 색깔을 말한 거예요. 이게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안료를 태워서 만든 색깔이 번트 엄버다. 이게 기원이 된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움브리아 라는 지역에서 요런 천연 갈색 광물이 많이 추출되나 봐요. 움브리아에서 추출된 그 색깔이기 때문에 움브리아에서 엄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다이크도 그렇고 요 번트 엄버도 그렇고 흙에서 유래된 색깔이다 보니까 그 지구의 색깔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흙의 색깔 혹은 지구의 색깔. 그래서 이 번트 엄버 많이 썼던 렘브란트,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죠. 근데 솔직히 렘브란트 그림 요 색깔이 반다이크기도 해요. 반다이크랑 번트 엄버랑 구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굳이 따지면 번트 엄버가 약간 적색깔이 좀 강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야경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제목이 원래 야경이 아니었죠. 프란츠 바닌 코크 대위의 그 민병대와 요 부사관 이 둘이 중심이 돼 요 다른 제목이거든요. 이 그림이 한때 굴욕을 당했어요. 잘 나갔던 요 렘브란트가 요 그림 그랬다가 망했거든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들이 당시에 100길던가 엄청 비싼 금액을 줬는데 나머지 민병대 존재감 없이 그렸다고 되게 싫어했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명성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시청에 걸려고 하는데 애물단지라서 시청벽이 작다고 해서 이 그림을 절단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방치되다 보니까 관리도 안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유화는요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변색에 약하고 또 온도 습도에 약하거든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까매져서 사람들이 이 그림은 밤배경을 그린 거구나 해서 사람들이 야경이라 부른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해서 깨끗하게 좀 밝게 만들었는데 요 이미지가 실제랑은 좀 달라요. 많이 밝아졌음에도 그래도 야경 같아요. 왜냐면 렘브란트 그림 스타일이 키아로스크로거든요. 이 화가도 카라바 제스티 중 하나, 그 카라바조 풍을 따르는 화가 바로 그 화가들. 그래서 밝고 어둠 대비를 즐겨 쓰다 보니까 이 화가 그림 아무리 야경 그린 거 아니라고 해도 원래 그림 자체가 좀 배경을 좀 저채도로 좀 어둡게 그리는 편이긴 해요. 그거를 좀 알고 보시면 괜찮죠. 어쨌든 렘브란트 그리고 반다이크는 브라운을 아주 즐겨 썼던 화가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반다이크와 더불어서 미대에 가르는 요 지망생들의 국민물감 투톱이에요.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 수차할 때의 편견이 있는데 블랙은 쓰면 안 된다라고 미술 선생님들 그렇게 막 시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데 블랙 쓰면 어때? 예, 상관없습니다. 블랙 써도 돼요. 누가 처음 그렇게 시켰지? 왜 그렇게 시킨지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원은 인상파 화가들 때문에 그런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물감은 섞을 때 블랙이 탁하니까 쓰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블랙 나온 물감도요 괜찮은 색깔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블랙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울트라마린과 반다이크 혹은 번트 엄버를 섞었을 때에 특유의 경쾌한 블랙 느낌이 있어요. 그건 수채화 좀 써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섞어보세요. 울트라마린과 번트 엄버 혹은 반다이크 섞은 거랑 인디고 블루랑 반다이크 막 섞은 거랑 비교해보세요. 인디고 블루 섞은 그 검은색은요 진짜 기분 나쁜 탁한 색깔 나옵니다. 블랙도 레벨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라틴어로 울트라마리나였나? 아무튼 그 비슷한 발음이 있거든요. 바다 너머란 뜻이에요. 울트라가 뭐뭐를 넘어서, 건너서 라는 뜻이거든요. 마린은 바다란 뜻이고, 옛날에 이 유럽에서 너무 비싼 안료인데 이 광물이 주로 아프가니스탄 다른 지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먼 곳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 따서 울트라마린, 바다 너머라는 뜻으로 이 물감 말이 기원됐고, 한때 황금보다도 비쌌던, 엄청 비쌌던 색깔. 그래서 너무 귀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그런 색깔이었죠. 이거는요 꼭 화가들 물감만 쓴 게 아니라 고대에 아주 오래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보석 색깔이에요. 라피스 라줄리라는 청금석.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나오죠. 아프가니스탄 그 미라클 작전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 요거 많이 묻어 있겠네요. 그래서 요 색깔을 정말 좋아했던 화가 중에 한 분이 바로 베르메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혹은 진주 귀걸이 소녀인데 영화 때문에도 좀 유명해진 작품이고, 안타깝게도 그림 직관을 못했는데 요거 채도가 좀 높나요? 포인트 컬러로 딱 하나 썼죠. 아킨티 나지 않나요? 이것도 당시 베르메르가 중산층이지만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투자 많이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원래는 채도가 좀 높았을 것 같아요. 변색이 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좀 바래진 것 같고, 요 배경 색깔 이거를 엑스레이 분석해봤더니 초록빛깔의 커튼 요런 색감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즉 뭐냐면 원래는 이게 블랙이 아니라 베르메르가 그렸을 때 본래대로면 훨씬 더 화사하고 맑은 색감이었다는 거죠. 배경이 지금하고 다르게. 미술관들마다 복원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최대한 원래대로 복원을 하자, 억지로 너무 이제 바꾸지 말고, 그런 주의가 있고, 프라도 미술관처럼 대놓고 너무 많이 그린 경우도 있어요. 프라 안젤리코의 수테고지 작품을요 너무 많이 바꿔놔가지고요 이게 옛날 그림인지 지금 최근 그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그 정도 복원은 너무 좀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원래 색깔은 다르다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그림, 특히 르네상스 오래된 그림은 특히 실제 직관에도 요 색깔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울트라마린을 너무 사랑했던 베르메르, 아껴서 포인트 컬러로만 그래서 썼던 화가. 그거 갑자기 생각난 김에 진주귀걸이 소녀라고 왜 제목 지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요거 진주 맞나요? 이거 진주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 달아보신 분, 제가 요런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편견 깨는 디테일. 전문가가 요 질감을 분석하더니 요거는 진주가 아니라 주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석 질감에 가깝대요. 진주를 이렇게 크게는 안 단다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디테일 이야기 저 책에 실었습니다. 요거 진주 아니래요. 그리고 솔직히 요거 그냥 그림 봤을 때, 제목 모르고 봤을 때 이 울트라 마린 색깔이 눈에 들어오지 요 진주 색깔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진주 다른지도 몰라요 처음에 보면.
원래 이거 제목도 진주 귀걸이의 소녀 아닙니다. 제목이 원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베르메르가 어느 순간 무명이 됐거든요. 18세기인가에 어떤 군인이 요 그림을 진짜 싼 값에 샀어요. 그래서 전해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른 것 뿐입니다. 아무튼 진주 아닐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울트라마린 컬러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성무마리아 컬러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돈 안 아끼고, 왜냐면 성무마리아 컬러도 대처 컬러 많이 쓰거든요. 울트라마린 채도 진짜 높은 센 컬러, 섞지도 않고 진짜 원색 많이 쓴 성무마리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서 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무마리아, 기도하는 마돈나라는 요 작품이 있거든요. 진짜 이쁘죠. 진짜 고급 색깔. 기독교가 워낙 유러피언 종교로 인식되니까, 근데 기독교 중동 종교죠.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 하면 워낙 다른 지역에서 많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는 피가 많이 섞였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냥 일반 유럽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 사도들은 지금의 중동 사람 얼굴과 비슷하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봐요. 유럽 사람보다는. 그리고 히잡, 성모마리아 쓰고 있잖아. 이거 히잡이에요, 히잡. 이상하다. 왜 유럽 종교인데 패션은 왜 아랍 사람일까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왜냐면 중동 종교니까. 히잡 이슬람 패션 아닙니다. 원래 이슬람 종교 있기 전부터 이 지방 여인들은 이 히잡을 썼습니다. 성모마리아가 히잡을 쓰고 있는 거죠. 그 프라도 미술관에서 그 프라 안젤리코의 스테고지 3년 전에 복원했거든요. 2년 전인가? 그 색깔 진짜 맑아요. 이브 클라인 백남준 씨랑도 활동했을걸요, 같이? 이 화가가 워낙 요 울트라마린 계열 색을 좋아해서 에두아르드 아담이라는 요 미술 페인트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요 색깔 만들었습니다. 근데 뭔 차이야. 그냥 울트라마린이지. 색깔 이름이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인클라인 블루라는 색깔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울트라마린 딥이 있고 라이트가 있고 꼭 지정돼 무조건 요거다라는 색이 없어요. 채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트라마린 지정된 컬러 찾아보면 좀 다양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따지면 군청색 정도 되는 컬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분 하면 누드 모델 시켜가지고 물감 찍고 했던 울트라마린 요 컬러로, 아니죠,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 컬러로 몸으로 도장 찍었던 그런 화가죠. 이거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모르겠네요. 블루 계열 중에 아쿠아마린 블루라는 현대 디자인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스텔 톤 컬러로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건 남성 여성 상관없이 되게 호감 가는 컬러라서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것도 보석에서 기원된 색깔이죠. 아쿠아마린이라는 요 보석이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아쿠아마린 요 색깔, 이거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이 색깔 되게 좋아합니다. 이 색깔로 디자인을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색깔을 많이 썼던 화가가 생각나는 게 피카소가 블루를 많이 썼을 때를 뭐 청색 시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때 아쿠아마린 계열의 컬러를 꽤 많이 썼었죠. 비공식적으로 피카소 블루라는 컬러를 일부 쓰고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색 시대 때. 근데 물론 이 컬러 계열이긴 하지만 채도가 좀 많이 낮죠. 기타 치는 노인, 그리고 할리퀸과 그 동료, 청색 시대 때도요 이 따뜻한 난색 계열도 그렸습니다. 뭔가 그 학자들은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딱 시대를 나눈 걸 좋아하잖아요. 대략 푸른 색깔을 좀 유독 많이 썼을 때를 청색 시대라고 많이 부른 것 뿐이죠. 따뜻한 스프를 어린아이한테 주는 건데, 그 러브 이즈 블루라는 음악도 있고, 블루라는 컬러가 특히 서양에서는 그 우울하고 슬픈 컬러라고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경쾌한 컬러 느낌도 나는데, 컬러라는 게 진짜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블루가 같은 컬러라고 해도 긍정이 될 수도 있고 피카소처럼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파리에 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주로 그리면서 우울한 분위기를 많이 그렸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런 우울한 분위기 컬러를 당시에 파리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전시는 성공을 못했죠, 이때만 해도. 이후엔 재평가를 받아서 이런 그림도 고가의 거래가 됐었죠. 그 프랑스에서 자유평등 박애에서 파란 색깔이 자유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삼색기 디자인한 분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방송에 말한 적 있습니다. 원조는 따로 있는데, 원래 삼색기 블루와 레드 그 색깔이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한 화가가 디자인을 바꿨어요. 한때 혁명가였다가 변절했던 유명한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가 한때 혁명가였거든요. 근데 변절하죠. 나중에 나폴레옹파로 이제 돌아섰는데, 변절하기 전에 혁명가였을 때 그때 이 프랑스 국기 원래 좌우가 달랐는데 그 색깔 디자인을 반대로 자크루이 다비드가 지금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레드 하면 또 유명한 분들 많은데 생각나는 게 특히 티치아노,
티치아노 레드라는 컬러가 아예 오피셜로 있어요. 이분은 예, 진짜 있습니다. 티치아노 레드.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물감에 나오진 않지만 티치아노 레드라는 요 색깔을 또 따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 요거 물감 디자인 되게 고급지게 생겼네요. 자, 그 티치아노가 요 레드 컬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티치아노 그림들 보면 꼭 요 포인트 레드 컬러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그 색깔을 쓸 때는 울트라마린도 되게 즐겨 썼던, 베네치아가 광물 수입을 되게 잘해서 다양한 컬러를 특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미술사 책 보면 베네치아는 컬러가 강하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색깔을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색채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었던 티치아노이죠.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까를 5세,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입니다. 북악통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왕, 카톨릭 왕인데 로마 습격하고 로마 완전히 망쳐놨던 그 왕이죠. 그리고 티치아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필 이 그림 출장 갔을 때 제가 가가지고요, 이 그림 못 봤어요. 직관을 못했습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 이 화가의 선배 조르조네의 그 잠자는 비너스를 좀 많이 좀 영향받아서 그린 비너스, 저는 개인적으로 조르조네의 비너스가 좀 우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컬러는 훨씬 더 좀 강렬한 것 같아요. 꼭 티치아노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파의 그 선배 화가들 조르조네, 그리고 벨리니 보면요, 이전부터 요 붉은 계열 컬러를 되게 많이 썼었죠. 비너스 몸매가 좀 이상해요, 신솜님. 색깔이 좀 변색돼서 좀 저채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감안해야 되니까. 지금이랑 미애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당시에 살짝 풍만한 여인이 미인이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고 봐야 되죠. 근데 인체가 좀 약간 너무 동글동글한 거 있어요. 좀 연체동물 같은 느낌도 있고. 티치아노 레드까지 이야기했고, 크롬 옐로우. 크롬이 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크롬자 들어가는 색깔 전통적으로 진짜 몸에 유해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물감 컬러들이요, 몸에 안 좋아요.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이 크롬이라는 게 그 18세기 시베리아에서 처음 발견됐나봐요. 원래 그 광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크롬인데, 크롬 산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광물 색깔이 대략 오렌지, 요 옐로우 컬러 이런 빛이거든요. 어쨌든 엄청 유독성이라서, 왜냐면 중금속이니까 납이. 그래서 한때 화가들이 많이 썼으나 나중에는 대처 컬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물감 중에 휴자가 들어가면 약간 저렴한 컬러로 이제 대처하거나 유해물질을 많이 없앤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변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색깔이 똥색으로 많이 변색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개선한 카디뮴 옐로우 요 컬러로 많이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중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성이거든요. 카디뮴은 전지 쓸 때 많이 쓰는 성분이래요. 대표적인 병이 중금속에 이제 오염됐을 때 이타이 병, 옛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병 걸리는 그 중금속, 이게 바로 카디뮴입니다. 옛날부터 화가들 얼마나 그 안 좋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크롬 옐로우를 많이 썼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 뿐만 아니라 요 19세기 활동했던 화가들 많이 썼었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죠. 터치감 진짜 좋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 하면 노랑 색깔. 잘못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빈센트 반 고흐가 압생트 중독, 독주 중독돼서 그 부작용 때문에 시야가 노랗게 보이는 그 증상을 황시증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노랗게 보여서 노랑 색깔을 유난히 많이 썼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 주장이 아니란 거를 제가 이번에 책에 실었죠. 이전에 방송도 한 적이 있었고, 황시증이란 것은요, 화이트 컬러가 노란색으로 이미 보여요. 이미 노란 색깔인 하얀 배경인데 왜 노란색을 더 많이 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한 그 과학적 증거는 되게 많습니다. 책에 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시증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거. 고흐는 노랑 색깔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이건 스타일링의 개인 취향 문제입니다. 이 제목의 노랑지 대표작인데, 이 크롬 옐로우가 변색이 심하다 보니까 이 색깔이 많이 변색이 돼서 원래랑 다르게 저채도로 이렇게 약간 황색깔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맑은 색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란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항의 들어와가지고 노란지 떠날 수밖에 없었죠. 예, 쫓겨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색안경 끼고 봤기 때문에 고흐가 황시증 걸린 게 아니라 요 고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황시증 걸린 거죠.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는 거니까. 근데 요 노란지 떠나서 다음 간 동네가 생레미 수도원이었죠. 고흐는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그 터치를 구사했을까요? 그 터치에 물결, 그 흐름을 넣는 시도를 이전에 화가들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크리에이티브죠.
대표적으로 변색된 노란색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해바라기도 이게 원래는 더 맑은 색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바라기 시리즈를 많이 그렸는데 고흐 하면 또 해바라기잖아요. 이 해바라기가 그냥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흐가 어떤 그룹 화파처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아는 화가 다 편지 써가지고 같이 활동하자, 여기 노란 집으로 와 했는데 다 씹혔어요. 근데 고갱이 좀 아쉬운 때였거든요. 돈도 없고 물감도 떨어지고 지원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태호가 지원 좀 해준다니까, 뭐 한 달에 그림 한 점만 내면 생활비랑 재료비 지원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고흐가 유일하게 초대했는데 고갱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고갱이라서 뭘 할까 해가지고 준비한 그림이 바로 해바라기 시리즈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이죠. 해바라기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일본에 있는 해바라기 요거였나요? 위장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원 색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초록 색깔 비리디안, 좀 진짜 튀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좀 잘 쓰면 또 되게 해맑은 컬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투명한 코카콜라 요 투명한 질감 낼 때 썼던 색깔이에요. 대신에 블랙 좀 약간 섞어서 채도 확 낮춰서 물을 많이 섞으면 코카콜라 투명한 물감 색깔이 나옵니다. 수채했을 때 많이 썼던 그 색깔인데, 대신에 배경으로는 학원 선생님들이 절대 쓰지 말라고 했던 컬러, 했다가는 망치는, 왜냐면 너무 튀어서 보라 색깔과 요 색깔 금지 색깔이었어요. 근데 배경으로 쓰면요 진짜 잘 쓰지 않는 이상은 진짜 힘든 색깔. 비리디안이 라틴어로 비리디스, 초록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요 색깔이 좋은 게 뭐냐면 변색이 잘 되지 않은 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 색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파레트에 딱 물감 개었을 때요 너무 투명해요. 그 찐득한 그 색깔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뭉쳐지는 색깔? 그 얘기는 투명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몰랐는데 이 투명도가 유난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흰 파레트에 섞을 때 이 색깔이 계속 투명투명 반질반질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성이 진짜 높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색깔도 최근엔 휴자를 많이 붙이는 색깔로 대처를 많이 한다는 거. 화가들은 원래 본래 컬러를 좋아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유화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원색깔 원래 성분 유독성 물질 물감 쓰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이런 색깔 쓴 거 보면, 특히 인상파들이 많이 썼는데, 그러면 인상파 색깔 하면 자연이 떠오르고 맑은 공기가 떠오르지만 그 재료 자체는 진짜 유독성 물질로 그렸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수채화는 물로 버리잖아요. 수질로 얼마나 많이 시킬까. 그래서 제가 한때 그림 가르칠 때, 야 물감 물 조금 쓰라고, 물 많이 타면 물감을 많이 버리게 된다고, 니네 수질 오염시키는 거야 이놈들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물감 되게 성분이 안 좋다 보니까 환경 파괴도 하는 거고 아이러니한 거죠. 자연을 사랑했던 화가들인데 자연에는 안 좋은 컬러,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아무튼 요 성분도 역시 크롬 산화물이에요. 몸에 진짜 안 좋은 대표적인 물감 중 하나. 근데 요 색깔을 자연을 아주 좋아했던, 풍경화를 너무 사랑했던 그 모네가 비리디안을 진짜 많이 썼는데, 수련 시리즈 그릴 때 요 컬러 많이 썼죠. 인상 해돋이도 비리디안을 좀 섞은 색깔인 것 같고, 수련 시리즈 자연에 돌아가고 싶은 이런 기분이 들지만 이 물감은 아주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수련 시리즈가 너무 많아서 그중 하나를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미술관에서 본 수련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가지고 어느 미술관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모네가 그림 다 좋은데 그림들끼리 구별이 안 된다는. 아무튼 자, 그리고 초록 색깔을 정말 많이 그렸던 화가 중에 하나가 또 폴 세잔이 있죠. 세잔도 사과 그릴 때는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을 많이 썼지만 풍경화 야외에서도 많이 그렸잖아요. 그 동네 액상 프라방스 거기에 생 빅투아르 산 그릴 때 도딱 같죠. 거의 그 동네에서 그 산을 반복해서 그렸는데 그린 색깔 계열을 많이 썼잖아요. 그 외에도 인상주의 화가들이 비리디안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리디안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세가지고, 혹은 강박일 수도 있어요. 워낙 제가 그림 배울 때 비리디안 잘못 쓰면 망쳐 못 쓰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림 좀 배우는 분들께 하나 이제 조언 드리면, 만약 수채화 쓸 때 좀 맑게 물을 많이 타거나 혹은 블루 계열을 한번 섞거나, 혹은 어두운 데 쓸 때는 저채도로 울트라마린 브라운 섞은 블랙으로 색을 좀 다운시켜야 좀 고급진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의 팁입니다. 아무튼 오늘 색깔과 관련된 화가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 뭐냐면, 우리가 아는 요 해맑은 컬러, 그림 봤을 때는 우와 자연을 연상시키고 너무 기분 좋아, 우와 고급지다, 이런 색깔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물감 컬러가 몸에 정말 유해하다,
말년의 화가들 시력 잃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물감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드가도 그랬고 시력 잃었죠 거의. 모네는 밖에서 워낙 센 햇살에서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화가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만든 작품이란 것도 알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